네, 여러분 V리그 개막은 바로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10월 17일에 드디어 배구가 개막합니다. 2020-2021 시즌 V리그, 오늘 V리그 토크쇼는 개막 특집으로 시작합니다. 국내 유일의 배구 토크쇼 V리그 토크쇼입니다. 후! 너무 썰렁하다.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썰렁하죠? 어쨌든 지금 한 사람이 안 계셔요. 지금. 네, 그냥 이거 뺄까요? 그러니까 오고 있다고는 하는데 네. 항상 이런 식이야. 네, 항상 이거 이런 식이고. 없애요. 근데 오 기자님한테 가려져서 그렇지. 네. 현우 씨도 방금 전에 왔잖아요. 아니요, 전 11시 전에 왔어요. 11시 전에 왔나? 네, 10시 55분에. 아, 59분? 아니. 네. 10시 55분에 53분 정도의 차에서 내렸고 10시 55분에 내려왔죠. 오케이. 예. 네, 지금 정말 빨리 오셨어요. 오늘 방송이 뭘 할지 예상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역시 이 지각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이 팬들께서 다 아세요. 지각하고 있는 걸. 역시 신동아님 항상 오시다 보니까 화면만 보시면 아는 것 같아요. 네, 황제님 생각난다고. 그리고 제로슈가님은 자리 없으면 뒷담화 고고 해야 된다고. 그쵸? 그렇죠. 근데 네. 뭐 저희가 서광주님 다야? 뭐 지각하고. 제육 스파이크님이 아까 화면에 너무 이쁘신 분과 이광수 닮으신 분 투샷이 나오던데 빨리 시작하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 별말 안 할 거야. 그냥 넘어가게. 제영 스파이크님, 서광준 어디 가셨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없어요 그런 사람. 이제 다음부터 저희 둘이 하려고요. 그럼 저희 페이도 더 커진 거에서 콜! 나중에 콜? 난 콜. 네, 3명분을 이제 2명으로 주는 거죠. 그렇지. 네. 그래야지.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웃지 말고 대답을 해. 대답을 해. 자, 생각해 보니까 저희 소개도 안 했어요. 아 맞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V리그 토크쇼의 간판 오유주입니다. 근성 하경민이에요. 아 맞네. 저희가 오랜만에 이 라이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님께서 5분에 10만 원 벌금하면 지각 안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거 어때요? 지각하면 그날 출연료 내놓기. 반 내놓기. 자신 절반. 있나 봐. 왜 이래? 전 늦은 적은 없으니까. 아, 근데 5분 전, 3분 전에 와놓고 이렇게 자신만만할 일인가 이게? 늦은 적은 없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저거 정해요 진짜. 네. 지각하면 그날 거 토해내기. 네, 지금 팬분들과 약속이에요. 여기 지금 우면동 스튜디오 근처에 또 맛집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사기. 김구나님, 아유 욕심쟁이들 어떡해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지. 근데 이게 한두 번 보는 피해면 괜찮은데 여러 번 보니까 네, 그러니까요. 광양불고기 여기 괜찮다면서요, 여기 식당. 자기가 먹으려고 자기가 얻어 먹으려고 광역불고기 가지. 출연료로 이제 광양불고기를 먹는 사진을 저희가 또 인증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 남자분 선수 출신 맞습니다. 남자부를 처음 보신다고 봐. 여자 배구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로슈가님 또 지각하면 선물을 주세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고려를 해보도록 하고요. 진훈도님, 이 원주민 분들 화이팅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음료를 보내드렸어요. 네, 원주민이라는 이름을 지으신 네, 분이죠. 그러니까요. 잘 받으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이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데요. 추석 잘 보내고 오셨죠? 네, 집에서 다른 데 나가면 안 되니까. 맞아요. 나도 피해받을 수 있으니까 네. 내가 피해 줄 수도 있으니까 안 나갔죠. 아이들하고 그럼 계속 네, 명절 내내 네. 지금 저거 직접 읽어주시겠어요? 아 제가 지금 역대급으로 피곤한 상태인데. 아 그래요? 네, 왜요? 그게 사연이 있는데 아직 얘기하기 좀 그렇고. 뭐지? 뭐예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여기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본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아, 그래서 좀 힘들어. 아 지금 그거요? 뭐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말고? 그건 그냥 얘기하지. 아니, 어. 이 정도 비밀은 있어야 사람들이 오케이. 어?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여러분께서 예상을 해주신 대로 이 V리그
이제 곧 개막을 하는 만큼 이 남자부 7개 구단에 대한 분석을 할 거고요. 또 개막전에 대해서 살짝 또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부 신인 드래프트가 며칠 전에 열렸죠. 이 신인 드래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끝으로 저희가 드디어 남자부에서도 판타지 드래프트를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어떤 약간 각오로 오셨어요? 그것만 들어볼게요. 판타지 드래프트. 이거는 뽑는 순서가 잘 걸려야 데려올 네. 수 있으니까 네, 오늘 저 뽑는 사람이 다 정해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성적? 똑바로 뽑으세요. 지금 지수님께서 프로복귀 하시냐고. 아, 윌로강님도 오하 코치님 프로복귀 가능? 내가 복귀하면 악플 안 달 거예요? 지금 다들 조선 왕조 실룩실룩 프로복귀? 이렇게 제우스파이크님 오 프로복귀? 지금 관심 받으니까 좋다. 단독.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아요. 자, 많은 분들의 예상 저도 사실 모릅니다.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언젠가 알려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알레티스밖에 없어. 오, 그럼 진짜 프로복귀 같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잠시 2분만 쉬었다 돌아올게요. 자, 2분 안에 기자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희끼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V리그 남자부 개막을 하는 만큼 저희가 간단하게 프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구단별로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만 이 시간 관계상 이 하나 들여다보기보다도 일단 좀 크게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 시즌 코로나19 때문에 이 정규 시즌도 제대로 종료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또 새 시즌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일단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우승 후보? 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저는 대한항공. 그쵸. 가장 그래도 탄탄하죠. 그렇죠. 뭐 코보컵 준우승을 하긴 했지만 가장 걱정이 됐던 부분들이 센터들의 이탈이었는데 네. 코보컵 때 보니까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산트리 감독이 중앙에 좀 비중을 두고 있어서 훈련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리고 세터와 미들블로커의 공격력은 맞추기 나름인데 어쨌든 리그 최고의 세터 2명이 존재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후보 선수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 선수도 되게 괜찮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는 항상 괜찮았고 근데 가운데가 좀 걱정이었는데 가운데도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큰 걱정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도 리그에서 용병 축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은 비에나. 그럼요. 그러면 뭐 가장 누가 예상을 해도 대한항공이 1순위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재영 스파이크님, 자이체프님, 엘지원님 뭐 다 대한항공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확실히 이 소위 말해서 그 막 변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한항공은 그게 가장 적은 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변수가 있다 해도 한두 게임 잘못하고 말 정도의 실력들인 것 같아요. 그냥 컨디션이 조금 그렇죠. 안 좋다. 그 그리고 정도. 내가 봤을 때 이번 시즌은 우승 후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네. 2, 3, 4등? 2, 3, 4등.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일강을 그렇죠. 두고. 그러니까 그 2위가 정규리그 2위가 누구고 3위가 누구고 이제 올 네. 시즌을 되게 재밌게 하면 준 플레이오프도 치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준 플레이오프부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정말 준 플레이오프를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준 플레이오프를 할 거면 되게 재밌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때부터 치고 올라가고 쉽게 얘기해서 인기가 뭐 정규리그만큼은 정규리그가 플레이오프만큼은 못 따라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부터 쭉 치고 올라가면 정말 재밌는 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일단 뭐 1강 대한항공을 또 많은 팬들께서도 꼽아주고 계신데요. 신동아 님이 대한항공의 변수라면 주전 의존도 난세의 영웅이 되어줄 백업이 나타나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웜업 좀 보시면 백업이 되게 괜찮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백업이 들어가서 네. 본인의 활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물론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충분히 그 정도를 해줄 백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 대한항공이 변수가 생기더라도
가장 그 변수에 대해 이 들락날락 오르락내리락이 가장 덜 심하지 않을까. 네, 지금 청률천사님이 여기 계신가요? 오늘 지각하신 분 벌칙부터 정하고 가자고 지금 막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벌칙을 뭘 정해야 되나? 네, 근데 청울천사님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요. 대표님인가? 듣고 계실 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로슈가님 오셨나 보다. 눈치가 네. 저렇게 빠르나? 아니면- 화면에도 안 보이는데? 아니면 엄청 요란스럽게 들어오나 보죠 뭐. 엄청 요란스럽게. 그거 왜 꺼냈는데? 와 미리 세팅하고 오는 거야? 그거 왜 꺼냈는데요? 오늘 방송 준비 다 하고 왔어요. 다 하고 왔는데. 의자 뺐어요 저희. 서서 하자. 그거 왜 꺼내는데요? 이렇게 서서. 일단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해요. 아 죄송합니다. 진짜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아니 죄송합니다를 끝내. 재영 맨날 스파이크님. 핑계야. 근데 그냥 들어와서 웃으면 좀 에반데? 뭐가요? 그냥 들어와서 웃으면 좀 에반데? 아니면은 지금 안 그래도 앞에서 대표님 만나가지고 네. 대표님한테 고개 90도로 숙이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보다 대표님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니 왔는데 대표님이 계셔서 인사한 건데. 지금 성우님, 신동아님이 엉덩이로 이름 쓰기. 근데 그건 별로 저희가 보고 싶지 제 않아요. 엉덩이를 보시고 싶다고요? 그냥 두 글자로 극혐. 그러니까. 수원 밀가루 고혜리님께서는 타코찌님한테 스파이크 맞기. 괜찮다. 네. 저게 뭐 등짝이나 이런 데는 많이 보셨어. 그러니까 딱이 정도. 딱이 정도. 저거 괜찮아요? 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한 번만. PAJKLE. 일단 그랜드 저울 먼저 한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본의 아니게 계속 지각을 하게 돼가지고 진짜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진짜 본의 아니게. 한 번 더 재영 스파이크님.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면 좀 에바 참치. 에바 참치는 뭐? 에바 참치 뭐예요? 그냥 에바다. 에바다. 빨리 읽어 빨리. 하경민 존잘. 유선아님 아내분이신가? 아니에요. 윌로우강님 손 들고 방송 5분 하기.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저희 그냥 인사하고 지금- 욕 좀 하고. 욕 좀 하고. 네. 그 정도? 팀 프리뷰 지금 대한항공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판타지 드래프트만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판타지 드래프트 다 짜왔어. 나 지금 다 짜왔어 여기 지금 다 짜오고 자기가 구단주야? 다 짜왔고 나 지금 여기 오늘 드래프트 때 할 얘기 다 이렇게 다 구단들을 전화하고 다 통화해서 다 적어왔는데 그건 이따가 하고 그럼 일단 지각을 너무 프리뷰 많이 갑시다.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안민영님이 세 분이 드디어 모였으니 다시 우승 후보 얘기합시다. 이야기를 자,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 기자님이 생각하는 우승 후보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올 2020-2021 시즌 네. 저는 가장 강력한 건 대한항공이라고 보고요. 대한항공이라고 보고 다 나왔던 얘기니까 넘어갑시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모르고 계신 거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팬들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셨어요. 조선왕조 실루셀령님이 기자님, 하경 코치님 선수 복귀하신대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디로? 왜냐면 요즘에 그건 운동을 모르지. 계속 하고 있는데 뭔진 비밀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잠깐 이걸로 몰아가야 쉬어갈 때 저희가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비치발리볼이요? 비치발리볼? 안 해. 아니 선수 복귀 할 거면 할 수 있는 게 지금 비치발리볼밖에 없는데 잠깐만 OK저축은행? 한국전력? 요 정도가 지금 센터 필요하거든요. 요즘 운동하고 있대요. 비밀이래요. 계속 말하. 저도 지금 40년째 운동해요. 숨쉬기 운동 이런 거는 매일 하는데 울프독스 얘기 나왔다. 울프독스 일본에서 왔어요? 러브콜 왔어요? 걸도가? 보고 있는데? 고니치와 이거 합니까? 고니치와? 문찬. 축구 못해요. 안 가요. 아니 여러분 김요한 선수 다친 거 보셨잖아요. 이거 뭉치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신동환님이 지각 이야기로 옆길 샜다고 우승 후보 이야기합시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대한항공에는 이변. 근데 이게 이변이 없는 걸로? 그러니까 저의 생각이 아니에요. 대한항공을 꼽는 건 저의 생각이 아니고 제가 비시즌 다니면서 제가 또 주제 넘게 올 시즌 앞두고 제가 책도 쓰지 않았습니까? 그 KBSN 그 우리 세 분과 함께 신승준 아나운서, 이호근 아나운서, 한유미 해설위원과 함께 제가 그러면서 이제 구단들을 다니면서 이제 주워 들었죠. 정보를 이제 주워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타도 대한항공을 남자부에서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많은 감독님들이 많은 팀에서 이야기하는 게 대한항공 우승 후보로 꼽고 있고 대한항공을 넘지 못하면 올 시즌에 우승이 힘들다라는 걸 기본으로 이제 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한 팀을 더 한다면
우리카드가 워낙 지난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우리카드에게 또 이게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우승에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네. 예상들을 하더라고요. IMH님이 시청자 100명 돌파 얘기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이제 지각 얹어서 책 그래도 한 5권 갖고 오셔요. 아 제가 안 그래도 네. 우리 인쇄 남자 들어갔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갑자기 또 책 얘기를 하는데 네. 저도 이제 책이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지 몰랐고 그쵸.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는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죄송하게도 이 여러분들이 일수에서는 사실 조금 뭐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 일정들을 다 타이트하게 맞추다 보니까 네. 살짝 이제 뭐 막 각 팀들이 나중에 막 선수를 바꾸고 뭐 이러는 과정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1쇄 끝나고 2쇄부터는 개정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은 더 추가할 수 있으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주셔야 돼요. 이책 이름이 뭐예요? 스카우팅 리포트. V리그 스카우팅 리포트. 그러니까 이게 뭐 야구나 뭐 축구나 뭐 이런 다른 농구나 뭐 이런 다른 종목들은 있었어요. 그리고 외국의 사례도 보니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 배구는 그런 게 없어서 그냥 한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네, 제가 덥석 물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 사시는 거 말고 갖고 오시는 거.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이건 뭐 제가 뭐 지각을 해서가 아니라 네. 당연히 제가 지금 V리그 토크쇼에 출연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 네. 위해서 제가 선물로 이제 가져오려고 했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각을 하게 돼가지고 네. 뭐 지각 선물로 드리는 것 같은데 아니고요. 원래 제가 마음을 담아서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뭐 제가 선수들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네. 뭔가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좀 선수들의 이야기들이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네. 특히 저희 책은 주전 선수든 비주전 선수건 분량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지 못했던 선수들이 좀 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에 그래서 좀 골고루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또 썼으니까 좀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지셔서 갑자기 배터리가 우리 카메라 배터리가 예. 네, 한 칸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혀가 너무 길었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저희가 정리가 됐으니까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이 개막에 대한 프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없는 대한항공 1강에 저희가 더 재밌을 것 같은 건 이제 2, 3, 4위 대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대한항공 다음으로 강력한 팀 어딘가요? 뭐 아무래도 1강을 위협할 만한 후보는 아무래도 우리카드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캐피탈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어떤 시즌보다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이 강과 중약을 나누는 데 있어서 네. 이 갭이 상당히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어느 팀이 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순위표가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지금 팬들께서도 근데 현대캐피탈, 우리카드, 근데 현대보다도 우리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 근데 우리카드 이 외국인 선수가 그쵸. 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지금 1강을 대한항공으로 뽑는 데는 저도 이견이 없었잖아요. 근데 2, 3, 4위가 좀 재밌을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 2, 3, 4위가 어느 팀이 할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쵸. 올해는 진짜 네, 정말 모르겠어요. 특히더. 그러니까 우리카드 같은 경우는 물론 작년에 정말 좋은 시즌을 맞이했지만 어쨌든 우승은 아니었고. 네. 근데 근데 이게 조심해. 명칭 자체가 1위. 정규리그 1위로 바뀌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정규리그 1위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뭔가 찜찜한 그쵸. 1위가 돼버렸고. 그쵸. 근데 그거를 코어컵 때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하승우 세터가 그때와 같지 않아서 시즌 막판에 보여줬던 네. 그 모습이 아니어서 아쉬웠고 그랬는데 알렉스가 자꾸 다치죠. 다친다고 해요. 이러면 그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생각하는 키포인트는 하승우의 멘탈과 네. 알렉스의 몸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카드는 과연 이게 하나라도 뭐가 삐끗하면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많지가 않다는 게 문제잖아요. 요 포지션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승우의 멘탈과 알렉스의 몸 상태가 그렇죠. 우리 카드에서 제가 봤을 땐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카드가 올해 어떻게 할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예상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 질문을 네. 오기 방송 전에 이제 네. 어제 이제 관계자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알렉스의 상태 어떠냐? 네. 근데 알렉스의 상태는 허벅지가 그 근육이 파열됐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알렉스가 이게 참 뭐 재밌다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 게 항상 이렇게 좀 약간 부상이 잦다라는 네. 이미지가 좀 있어서 사실은 더 팬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알렉스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근육이 그 파열됐던 그러니까 찢어졌던 상황이 90% 나았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훈련을 복귀하기 직전인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카드 입장에서는 이 선수를 시즌이 이제 다음 주에 개막을 하니까 빨리 이제 훈련에 복귀시켜서 뛰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 더 휴식을 줘서 이 90%에서 100%까지 완벽하게 회복하고 나서 훈련 시작할 것이냐 지금 이제 그 결정을 이제 이번 주말 주중에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렉스의 경우에는 사실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하승우 선수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본인이 지난 시즌 막판에 기회를 얻어 좋은 활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시원샤 감독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신임을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본인들 살짝은 알게 모르게 들뜬 게 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컵 대회 때 조금 헤매는 모습을 첫 경기 때 보여줬는데 그나마 나은 점은 다음 경기에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그리고 제가 최근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하승우 선수는 멘탈이 되게 좋은 선수였어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선수여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똘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그 약간 멘탈 회복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왜 신인을 2명을 1번, 2번에서 세터를 뽑았을까라고 네.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까지도 제가 여쭤봤더니 지금 주전 그러니까 1번, 2번으로 쓸 선수들이 아직 다 군대 미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을 믿고 가지만 이 선수들이 군대를 갈 경우를 대비해서 이 홍기선, 김광일이라는 대학 무대에서 그래도 검증된 1번, 2번 세터를 다 데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카드가 세터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네. 팬들이 그러니까 포지션 불균형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 이게 우리 카드가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그렸던 그림.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카드는 이 앞순번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그 뭐 임성진을 뽑겠다, 뭐 김선호를 뽑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 확실히 우리가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자 해서 이 두 선수를 뽑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운이 좋았던 거는 대한항공보다 앞서 뽑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본인들이 조금 더 원하는 신인 선수를 데려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카드에 대해서 이제 좀 걱정을 하시는 건 이 주전 세터와 이 외국인 선수일 것 같은데요. 뭐 뚜껑은 또 열어봐야 아는 거고 또 알렉스 선수도 이제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카드와 함께 거론된 현대캐피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막 선수가 요리조리 이렇게 많이 갔어요. 아 이거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 있어서 네, 최고 최고 이 배팅을 배팅. 걸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도박을 했는데 적중이 됐죠. 그러니까 네. 그동안 역대 V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이렇게 도박을 했던 팀들이 몇몇 있었어요. 근데 그런 팀들이 보통은 성공을 못했어요. 네, 그랬는데 현대캐피탈이 이번에 도전했던 게 딱 맞아 떨어지면서 네. 제가 듣기로는 구대항 관계자께서 2005년 V리그가 시작된 이래 현대캐피탈이 전체 1순위를 뽑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왜냐면 항상 그렇죠. 성적이 좋았으니까 후순위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과감하게 이 배팅을 하면서 전체 1순위를 노렸고 우연치 않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이제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온 뒷이야기였는데 네. 딱 그 계산이 맞아 떨어지면서 본인들이 정말 원했던 김선호 선수를 탁 채갔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팬들께서는 이제 가장 여러모로 관심을 가졌던 이제 임성진 선수가 있기 왜 임성진이 때문에. 아니냐? 네. 왜 김선호였냐? 네.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현대캐피탈에 임성진 선수를 데려갈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금 현대캐피탈 그러니까 뭐 물론 기사에도 많이 나왔어요. 감독님이 얘기하시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현대캐피탈은 지금 보면 공격이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김선호 선수는 제2의 곽승석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 수비에도 강점이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김선호 선수가 현대캐피탈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에게서도 1순위로 꼽혔던 선수라는 거죠. 그랬는데 그런 경쟁, 어떻게 보면 현대캐피탈이 결국 경쟁에서 이긴 거죠. 네. 그래서 김선호를 데려온 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김선호 선수가 어떤 평가까지 들었냐면 못 커도 곽승석이다라는 못 커도 곽승석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리시브가 굉장히 그러니까 수비적인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전위에 갔을 때는 뭐 안 되지 않겠느냐. 근데 못하는 거는 차치하더라도 잘하는 것만 보자는 거죠. 네. 엄청 잘 거야 곽승석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데 못 커도 곽승석이다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듣는 선수라는 거죠. 거기에 전광인이 군대에서 돌아와요. 그리고 거기에 리시브 하는 선수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허수봉 선수도 돌아오고 이렇게 되면 만약에 뭐 문성민 선수가 이렇게 뭐 은퇴를 하거나 이렇게 되더라도 이 리시브 라인이 완전 알차게 네. 꾸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태훈 감독이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그러니까 뭐 이번 신인 드래프트뿐만 아니라 좀 지금 최근에 가장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네. 어떻게 하면 지금 선수단을 리빌딩을 할 수 있을까? 워낙 지금 최강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네. 이 선수들이 이제 지금 주전이 다 30대 중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을 대체할 만한 젊은 선수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선수들로 이 팀을 리빌딩 해야 될 것이냐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일단 그 공격을 잘하는 선수는 많지만 수비를 잘하는 선수는 잘 없다라는 게 우리 그 V리그 신인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격은 만들 수 있지만 수비는 못 만들더라라는 그런 생각에 김선호 선수의 이 수비력을 믿고 네. 못 커도 곽승석이다를 네. 이 평가를 믿고 김선호 선수를 1번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제로슈가님이 잘 크면 어떻게 되려고 못해도가 붙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물어봤어요. 네. 못 커도 잘 커야 곽승석이 아니라 못 커도 곽승석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라고 했더니 네. 그만큼 이 선수가 굉장히 잠재력, 지금 기량도 좋고 잠재력도 뛰어난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캐피탈뿐만 아니라 다른 팀에서도 네. 1번 1순위로 노렸던 선수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현대캐피탈이 전체 1순위 그 배팅이 통해서 그렇죠. 탁 데려간 거죠. 그럼 잘 크면 네.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서 면제 받아서 외국 나가면 되겠네. 잘 크면 잘 크면. 잘 크면 잘 크면 월클 되는 거죠. 안돼. 월클은 온리원. 온리원. 네, 온리원. 네. 일단 김선우 선수 데려왔고요. 또 여기에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일단 김재휘 선수가 뭐 지금은 상무에 있지만 KB 손해보험으로 가게 됐고 또 김영진 선수와 이승원 선수도 트레이드를 하면서 또 주전 세터가 바뀐 현대캐피탈인데 김영진 선수 현재까지는 좀 어떻다고 하나요? 원래 이번 신인 드래프트 끝나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메일 주신 분들한테도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이번 신인 드래프트 결과에 따라서 각 팀마다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라고 제가 이제 들은 거니까 저도 이제 그 네. 정도는 알려드렸는데 김영진 선수가 생각보다 적응을 굉장히 잘했대요. 현대캐피탈 가서 그러다 보니까 최태훈 감독이 오케이 올 시즌 김영진, 황동일 괜찮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렸대요. 그래서 이 추가 트레이드 가능성이 약간 지금은 이제 수면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 정도로 이승원 선수도 그렇고 김영진 선수도 그렇고 새로운 팀에 가서 생각보다는 되게 빨리 적응해주고 있어서 팬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팬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을 시즌에 들어가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에서는 이게 좀 나름 뭐 맘고생 아닌 맘고생을 많이 한 김영진과 황동일 그렇죠. 그렇죠. 네. 다시 만났죠. 어떨까요 현대에서? 다시 만났는데 네. 지금 어쨌든 황동일 선수로서는 본인 위치가 아직까지 크게 변한 게 없어요. 뭐 이승원 선수 있을 때도 그렇고 이승원 선수가 스타팅으로 들어가서 안 될 때 본인이 들어가서 플레이를 했었고 네. 또 본인이 나온다 해도 안 될 때 이승원 선수가 나왔었고 연습 과정이나 시합 과정이나 황동일 선수는 변한 게 없어요. 다만 김영진이 변수인데 네. 김영진이 와서 어쨌든 데리고 왔다는 건 크게 써먹으려고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조금만 써먹을 거면 왜 그걸 아예 바꾸지도 않겠죠. 근데 와서 막상 연습을 해보니 적응을 잘하고 있다. 이거는 김영진 선수가 스타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렇다 한들 황동일 선수는 변한 게 없어요.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말고 하던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김동희 선수가 적응을 잘해서 팀이 좋아진다면 결국 본인한테도 플러스예요. 그렇죠. 본인이 게임을 조금 덜 뛴다 뿐이지 절대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황대현 선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풀로 전체를 못 뜁니다 절대. 네. 분명히 업다운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 부분에서 김영기 선수가 다운일 때 본인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만 해준다면 그렇죠. 충분히 현대에서도 오랫동안 선수 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 황동일 선수는 또 강점이 또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죠. 높이도 높이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모로 또 서포터를 잘 해주지 그렇죠. 않을까. 그리고 김재희 선수는 물론 서운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자기가 들어가서 형들 2명 잘 하고 있을 때 물론 안 될 때 들어가서 잘해주고 근데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대표까지 네, 갔고. 커서 대표팀 갔고 그래서 인정받아서 게임을 많이 뛸 수 있는 대로 갔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본인한테는 시즌 복귀 제대하자마자 게임 떠야지라는 그치. 생각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박경민이라고 봅니다. 1라운드에서 현대캐피탈이 2명을 데려갔거든요. 네. 이게 박경민 선수가 인하대 리베로인데 제가 연습 경기하는 걸 봤는데 정말 잘해요. 오. 굉장히 잘합니다. 지금 대학 무대 뛰는 리베로 중에 제일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인데 원래 이 선수도 현대캐피탈이 데려갈 선수가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선수를 눈독 들이고 있는 다른 팀이 있었는데 현대캐피탈이 이게 또 4순위 뽑힐 게 아닌데 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캐피탈로서는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 운이 진짜 제대로 트였어요. 그러니까 이 구단 관계자가 신인 드래프트 하기 전에 진짜 기도도 드리고 온갖 정성을 정말 다 쏟았더라고요. 밥 사고 차 사고 다 나도 그리고 갈 거야. 재밌는 게 이번에 신인 드래프트 1번 GS 칼텍스가 오렌지색 공으로 1번 뽑았잖아요. 그래서 그 오렌지색 공을 노린 거야. 그러니까 남자부 많은 팀들이 노렸어. 그랬는데 KB가 오렌지 공을 다 가져간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는 땡큐네. 현대로서는 그게 현대 거. 그러니까 현대로서 본인들이 오렌지를 잡고 싶었겠지. 네. 그랬는데 KB가 그 오렌지색 공을 잡아주니까 어차피 그 KB의 순번은 우리 거거든. 현대로서 그래서 완전 땡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KB가 이렇게 1번으로 딱 가면서 그러면 현대캐피탈이 1번하고 4번을 잡았는데 박경민 선수 보면 얼리로 왔을 거예요. 3학년에 왔을 건데 오더라도 어느 팀 가도 뛸 수 있는 선수다라는 그렇죠. 평가를 하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 선수가 나오면 어느 팀에 가도 그래도 리베로가 필요한 팀들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런 팀에 가면 바로 그냥 주전 뛸 수 있겠군요. 그랬더니 갈 수 있습니다 했는데 현대캐피탈까지 가면서 현대캐피탈은 이제 포스트 여호연 시대, 그러니까 여호연 코치가 플레인 코치니까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그 뒤에 뭐 구자혁이라든지 뭐 박경민이라든지 이렇게 좀 탄탄한 리베로를 구성할 수 있어서 최태형 감독으로서는 그 본인이 염두에 두고 있던 팀 리빌딩 과정에 완전히 탄력받았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박경민 선수로서는 현대 가서 잘 커서 여코치님 은퇴하시고 네. 조재혁 선수 군대 또 가야 되고 하니까 잘 커서 그 자리 몇 년 동안 메꾸다가 또 군대 갔다 와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면 그게 박경민 선수한테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뭐 현대캐피탈로서는 뭐 트레이드부터 시작해서 이 큰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이 성적으로만 그렇죠. 보여주면 되는 또 이번 시즌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이 OK 금융그룹입니다. 이제 옥정 아니고 그렇죠. 네, 옥금. OK 옥금. 옥금? 네, OK 금융그룹. 하지만 은맨? 은맨. 오케이 금융그룹 은맨. 네. 지금 그 기사를 보고 내가 와 왜 그랬지? 지금 그런 논란이 있어요. 오케이 금융그룹 은맨 그 마스코트 보면 헤어스타일이 약간 펠리페 느낌이다. 펠리페가 약간 머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펠리페 그 뒷꼬랑지를 녹색으로 염색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가는 데마다 환영을 되게 많이 받네. 네. 펠리페요? 항상 늦게 가는데 가는 데마다 환영을 받아. 그러니까 이게 그 은맨 캐릭터가 약간 당근 느낌이에요. 그 주황색 몸에 맞아요. 이 녹색 그 이파리 같은 거. 네. 그래서 보면 펠리페가 옛날에 V리그 뜰 때 이게 뒷머리 이렇게 드레드 따가지고 이렇게 묶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헤어스타일이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펠리페에게 녹색 염색 좀 추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다가 무슨 소리냐. 이걸 이렇게 해서 녹색으로 대파 아니야? 대파? 대파 아니야? 근데 그만큼 좀 오케이 네. 저축은 오케이 금융그룹에서도 펠리페가 좀 빠르게 적응하고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네. 새 시즌 좀 펠리페 괜찮을 솔직히 것 뭐 같아요. 별다른 적응이 필요할까요? 물론 세타가 바뀌긴 해. 네 시즌이니까 네 시즌째니까 그러니까. 그죠? 한국 배구 문화만큼은
얘만큼 많이 알고 있는 용병은 없고. 네. 아 제가 한글 쓰는 걸 봤거든요. 잘세요? 기가 막히게 씁니다. 이러다 나중에 뭐 귀화 한 해 만에 그런 거. 아 그러게 너무 늙었어. 네. 나이가 너무 많았어. 네, 지금 뭐 OK 금융그룹이 이제 필리핀 선수, 외국인 선수가 또 바뀌었고 또 큰 틀에서 비슷해 보이는 듯하지만 일단 새 선수 영입도 있었고요. 센터진을 또 보강을 하기도 했고. 센터진 손주영 선수가 이탈이 되면서 그 손주영 선수의 그 뭐 손주영 선수가 완벽하게 뭘 보여줬다거나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점점 커 오고 있었고 그렇죠. 그것 네. 때문에 존재감을 발휘하고 그 자리 하나는 제 거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이탈이 되면서 이제 어떡하나 했는데 신장이 비슷한 애가 들어오긴 했어요. 박창성. 네, 이 박창성 선수는 근데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신장이 좀 월등하게 좋다 그러면은 여러 부분에서 약점을 보이는 게 있었는데 네. 물론 박창성 선수도 약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손정영 선수 키워낸 만큼 충분히 그리고 그렇죠. 뭐 몸의 뭐 골격이라든지 이런 건 손정영 선수는 좀 마른 체형이었지만 박창성 선수는 그래도 약간 근육질에 몸이 좀 있거든요. 네.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떡대가 좀 좋은 네, 스타일.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웨이트 프로그램 제대로 가동하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성을 들인다면 충분히 손정영 선수 자리를 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박창성 선수. 그리고 이제 2라운드에서 뽑은 함동준 선수 같은 경우도 네. 고교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도 OK저축은행이 좀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대학을 가서 성장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프로에서 조금 더 일찍 적응시켜서 네. 확실하게 그 프로에 맞춰서 키워보겠다. 음. 잠재력이 굉장히 좋다. 이게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주목해볼 만한 게 3명의 고교 졸업 예정자들이 신청을 했는데 네. 3명 다 프로에 입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팀들이 조금 더 그런 선수를 보는 풀 자체를 좀 넓히고 있다. 네. 좀 그런 의미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고등학생들이 얼리로 나오는 경우는 뭐 어느 루트든 간에 구단에서 일단 나와 보세요 하니까 나온 거예요. 뽑을 수 있으니까 그쵸. 대학교 얼리까지는 그냥 본인들이 선택해서 그냥 한번 나가볼까 할 수도 있는데 그치. 고등학교 얼리 같은 경우는 거의 구단 쪽에서 한번 나와보세요 추천, 했을 때 추천. 그때 나오는 거니까 거의 저 고등학생들은 나오면은 쟤는 어디 가려나 보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돼요. 뭔가 좀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프로에 신청을 물론 좀 했다. 어떻게 꼬여서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거의 거의 그렇습니다. 일단 OK 금융그룹 이 새로 또 합류한 이 신인 선수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시즌보다 더 높아진다? 더 좋아진다? 전 좋아질 것 같아요. 더 좋아진다. 저는 항상 1라운드가 좋았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1라운드는 좋을 것 같아. 근데 저도 근데 확실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OK저축은행의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초반에 그렇죠. 좋고 이제 막판에 떨어진다. 근데 이제 이게 공통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그러니까 심원이 있었던 때를 제외한다면 네. 거의 매번 외국인 선수 문제가 있었어요. 중간에 뭐 외국인 선수가 뭐 부상으로 못 나온다든지 아니면 주전 경쟁에서 뭐 밀려서 못 나온다든지 좀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올 시즌은 이 펠리페라는 꾸준한 지난 3시즌 동안 꾸준함을 보였던 선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조금 달라진다라고 하면 저는 V리그 올 시즌 우승 경쟁, 그러니까 상위권 경쟁에 굉장히 좀 흔들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좀 이 순위가 좀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좀 OK 금융그룹이 이름도 바뀌었고, 그렇죠. 뭐 새로운 선수들도 좀 왔고, 그리고 특히나 이민규, 송명근이 이제 올 시즌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선수들의 마음 상태도 좀 다를 거고, 그래서 좀 더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또 이름이 바뀐 OK 금융그룹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개막 프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짧고 굵게 남은 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계속해서 삼성화재인데 새 감독과 함께 이 선수 구성도 정말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일단 뭐 세터 트레이드 했고요. 뭐 레프트 보강도 트레이드를 통해서 했고 외국인 선수도 바뀌었고 이 신인 드래프트에서도 많은 선수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매 라운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선발을 했습니다. 네, 거의 뭐 주전 선수가 한 센터 포지션 정도 빼고는 거의 다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열린 문이에요. 여기는 진짜로 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이진 감독에게 기회를
모든 선수가 다 받을 수 있는 좀 열린 문이기 때문에 네. 뭐 신인이라 그래서 못 뛴다 이런 거 없고 여기는 감독 눈에만 딱 강렬한 인상만 주면 네. 코트에 나갈 수 있는 기회는 누구나 다 받을 것이다. 제이슨 감독님이 오면서 바꿀 거다. 네. 우리 정말 이제 의욕도 지금 주시고. 예전의 삼성이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진짜 어떻게 변할지 궁금했는데 네. 열어도 너무 여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로 대문이 없는 수준인가요 지금? 진짜 그 정도로 열어놓은 것 같아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예전 삼성은 생각이 잘 안 날 정도로 네. 아, 그쵸. 이렇게 열어도 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맞아요. 이름만 남았어, 뼈대만 남았고 살이 완전히 달라진 삼성화재라는 네. 느낌이 그래서 듭니다. 어쨌든 그래도 주전이라는 그 6명이나 네. 7명 정도는 고정적으로 좀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저는 제이슨 감독님이 어떻게 만들지 그게 조금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부분이 잘 되면은 삼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삐끗삐끗하면은 좀 하위권으로 처질 것 같은. 이게 제가 여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 시즌의 성적에 대해서는 크게 선수들에게도 부담을 안 주고 본인도 부담을 안 갖고 그러니까 왜냐면 팀 자체도 새로운 감독이 왔고 뭐 그동안 기둥이었던 박철호도 떠났고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태에서 상위권의 성적을 당장 바라는 거는 무리다라는 거를 구단도 감독도 선수도 다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 다 해놓고 우리는 이제 만들 거고 해도 나중되잖아요. 다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든 야 니네 이겨주고 그렇게 되네. 어쩔 수 없어. 이건 정말 승부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쵸. 그거는 진짜 그거에서 얼마나 자유로울지, 얼마나 자유로워서 시즌 초반 생각했던 걸 그대로 끌고 와서 시즌을 끝낼지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쩌면 좀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그렇죠. 그 그림이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될지 그러니까 또 관건일 것 저는 같은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신인들이 영어 이름을 뭘 썼을까? 아 그게 너무 맞아요. 궁금해. 너무 궁금해. 제가 그래서 어제 그 신인 선수들을 좀 만나서 물어봤어요. 삼성화재 네. 그 고등학교 졸업한 선수가 있길래 영어 이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별로 아직은 생각이 딱히 없더라고요. 나 네. 가장 그걸 먼저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삼성에서 내 이름 들은 순간 영어 이름 만들어야지 했어야지. 자 그렇습니다. 일단 신인 선수들도 가장 많이 선발을 했고 뭐 주전 세터부터 주전 리베로까지 많은 변화가 있는 삼성인데요. 그런 만큼 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게 어쩌면 모순적이게도 외국인 선수일 수 있거든요. 제일, 그죠. 네. 그 최근에 V리그 뭐 V리그 외국인 선수 있을 때뭐 항상 그랬지만 외국인 선수가 좀 제 몫을 해야 그렇죠. 그나마 좀 팀이 기본을 하고 이제 거기서 국내 선수의 활약이 더해지면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르텍 같은 경우는 그래도 팀 내에서는 평가는 괜찮아요. 네. 뭐 지금까지도? 외부에서 어떻게 네. 뭐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구단에서는 그래도 믿고 해보자. 어 라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보여준 용병 중에 저 다른 팀도 용병 이걸 이 정도 했고 정말 의외로 잘했고 막 이러는데 바르텍은 꾸준히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러니까 이게 없이 그냥 이것도 아니고 꾸준히 그냥 그죠. 밑에서 꾸준히 그죠. 이겼던 것 같아서 얘 진짜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분명히 밖에서 감독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근데 안에서 뛰는 거는 선수들 중에 누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용병이 되는 것도 맞고 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삼성은 밖에서나 안에서나 제가 봤을 때 제이슨 감독님이 중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진짜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항공이나 우리카드나 이런 팀들의 그래프를 보자면 이 팀들은 유지예요.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향 곡선이 되지 않게 유지하는 게 관건이라면 여기는 지금 거의 감독도 그렇고 모든 선수들도 그렇고 어쨌든 스타트는 밑이에요. 성장해가는 우상향 그래프를 가야 되는데 이 각도를 그 각도가 얼마나 딱, 빨리 높일 얼마나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삼성화재 팬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기대치는 크게 안 가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대치를 더 해야 되는 순간이 뭐냐? 뭐 지금 댓글에 달아주시는 이지석 선수도 이제 포지션을 리베로로 변경한 선수고 네. 그리고 대부분의 황경민도 우리카드에서 잘했지만 삼성화재에서는 첫 시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카드에서는 수비라는 게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느낌으로 내가 여기 오는 공은 내가 할게 여기 가는 건 네가 해 이런 게 맞아야 되는데 아직 삼성화재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이 퍼즐 조각들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퍼즐을 어느 퍼즐 조각들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했고 컵 대회를 통해서 확인했고 비시즌에 확인했으니까 시즌 초반에는 이걸 이제 고이진 감독 말씀하신 것처럼 고이진 감독이 중심을 잡고 빠르게 이제 이 퍼즐 조각들을 맞춰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조각들을 하나씩 이제 바꿔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한 3라운드까지는 굉장히 이 상승 곡선이 더딜 수 있을 거다. 하지만 분명 그 좋아지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더 잘하려고 스트레스 받아서 떨어지기 전에 저는 제이슨 감독님이 그걸 야 우리 이거 아니야. 이걸 잡아줘야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받아서 쉬운 말로 정신 나가기 전에 그걸 좀 잡아주면 초반에 뭐 언론이나 어디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번 시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 맞게 가주는 그게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예상마저도 다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삼성 화재가 또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는 조금 더 계속해서 시즌이 끝날 때까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한 팀 감독이 교체된 KB 손해보험인데요. KB 손해보험도 본의 아니게 이 외국인 선수 아니게. 코로나로 그렇죠. 네. 근데 관심이 컸는데. 후유증 없는 거죠? 케이타 선수가 지금. 이 선수 만나보니까 딱 그 나이 때 그 20살 네. 딱 그 20살 막내. 근데 저도 뉴스 인터뷰를 봤는데 그렇구나. 아니 춤추고 저 가는데 있어요. 음악이 나와요. 춤을 출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몸을 흥겹게 이렇게 춤을 출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저기선가 누구 한 명이 리듬을 타? 누구 한 명이 리듬을 타. 근데 굉장히 잘 타. 약간 이런 느낌. 리듬 천재네. 그러니까 이 뭐 그런 리듬은 신효철 감독님을 만나야 돼. 신효철 감독 리듬 굉장히 중요해요. 리듬과 각도. 리듬과 각도. 네. 그러니까 뭐 부지런한 팬들은 아마 케이타 선수 SNS를 보셨을 수 있어요. 케이타 선수 SNS에 보면 그 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런 몬도프렉스 같은 거 깔려 있는 배구장 아니고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마룻바닥도 아니고 시멘트 바닥 같은 거에서 배구를 하는 영상이 있어요. 와 탄력이 그냥 저는 그 네트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 진짜로 탄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앞뒤에서 내 네트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이 케이타 선수가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인데 어리다 보니까 이게 안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열 감독 특히 또 웨이트를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이니까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본인도 본인이 엄청 해. 열심히 하시고. 본인이 웨이트라는 본인이 감독이에요. 먼저 가서 하고 계시고. 그럼 해야지 선수 해야지. 그런데 케이타가 웨이트를 우리나라 생각하는 것 이하로 못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케이타가 몸이 가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근육 울룩불룩한 유형이 아니고 이게 팔다리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 아프리카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마사이 부족 같은 느낌으로. 얘가 힘이 없는 게 아닌데 웨이트하는 방법도 모르고. 맞아요, 그거요. 그거를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뭐 이걸 왜 해라는 그 마인드 외국인 그 어린애들 그 마인드가 있어요. 딱 요 생각이야. 네. 그래서 지금 KB에서 네가 이걸 하면 어디가 좋고 어떻게 좋아진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좀 그걸 알려주고 있대요. 근데 약간 그 이 선수의 성향이 잠깐만 뭐야 이거? 에이치. 죄송해요. 이 선수의 성향이 연습 때는 약간 설렁설렁하지만 네. 실전 들어가면 진짜 전력을 다하는 스타일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케이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연습 경기 때 보여줬어요, 또 이 선수가. 아니 근데 안민영님이 KB는 늘 얘기하지만 20점대 이후 클러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이 KB 손해보험이 정말 상대적으로 되게 젊은 팀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케이타의 합류 이제 시너지가 나면 이렇게 나겠지만 또 이렇게 중심이 또 안 잡히면 또 근데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를 것 KB가 같아요. 네. 딱 한마디로 뭐 아니면 백도. 모아님 도도 아니고 백도야. 뭐 아니면 백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라운드마다 분명히 케이타한테 많이 갈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렇죠. 이 팀 상황상. 그렇죠. 근데 케이타가 정말 웨이트를 똑바로 열심히 해서 체력을 갖고 나야지 아니면은
초반에 중반까지 이게 뭐 분위기인데 그러다가 후반 되면 정말 백도 쳐버리면 네. 똑같은 패턴 되는 거예요. 다른 팀한테 업줘가지고 이거 지고 똑같은 먹히고. 패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풀세트 자꾸 가고. 막판에 다른 팀들이 뭐 플레이오프 확정되고 몸 관리할 때 얘네 또 잘하면 또 똑같은 거야. 그죠? 부진하다가 또 올라갔다가 다음 시즌에 또 부진했다가 또 우리 다음 시즌 희망 봤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항상 뭐 오전님 말씀하셨지만 KB가 이걸 쥐고 흔들어야 되잖아요. 올 시즌만큼은 제발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러니까. 올 시즌만큼은 제발 쥐고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KB 소리에 보면 어쨌든 감독이 좀 바뀌고 그러면 선수의 좀 이런 변화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좀 그게 좀 많이 없었고 맞아요. 그래도 저는 김재희 선수가 왔다라는 게 약점을 좀 보강했다. 그러니까 이게 기록으로 보면 지난 시즌에 김홍정, 박진우의 센터 라인이 괜찮았어요. 그럼요. 분명히 김웅준 선수 잘했고 근데 분명히 잘하고 있는데 뭔가 아쉬운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둘에 김재희까지 더해졌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사실 V리그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센터 조합이 괜찮은 됐어요. 라인이야. 이제 됐어요. 괜찮은 그러니까 라인이야. 중심 잡아주는 게 됐으니까 이제 측면에서 좌우에서 뭐 김정호랄지 케이타랄지 뭐 김학민이랄지 뭐 이런 선수들이 좀 잘해준다면 네. 초반에만 좀 잘 넘기면 저는 좀 그래도 KB도 올 시즌에는 언제나 좀 하위권에 있어서 안타까운 팀이긴 한데 좀 하위권 탈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까 기침해가지고 많이들 놀라셨는데 저희 여기 방역 시스템 철저하게 구축해서 진행하고 있고 오자마자 또 사인했고요. 저는 마스크 혹시 몰라 쓰고 있잖아요. 혼자 쓰는 우리 둘이 뭐가 돼요? 네, 체온은 36.6도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어서 저희 한국전력 빠르게 끝내보도록 할게요. 한국전력이 일단 뭐 컵 대회에서 많은 기대감을 모으기도 했고요. 또 이번 신인 지명까지 와 그냥 생각만 해도 다 높아요. 세터부터. 그리고 비주얼 데리고 왔잖아요. 임성진 비주얼 뽑아왔어. 끝났어. 네. 한전 끝. 한점 끝. 한전이 제가 들어보니까 네. 지금 평균 신장이 네. 그러니까 감독님의 그 구상하고 있는 선수들의 평균 신장이 199. 진짜 커졌다. 세터부터 뭐 박철우 진짜 선수. 커졌다. 평균 글쎄. 신장 199. 이거 말이 됩니까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이렇게 뺄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상대 팀들로서는 그러니까 상대 공격수로서는 네. 한전을 만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일단 높으면. 네. 그러다 보니까 컵대에서도 사실은 전에 없던 팀을 만났기 때문에 또 상대 팀들이 또 고전을 했다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리시브를 잘해서 우리 세트 플레이를 완벽하게 해야 따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받는 라인들은 더 또 부담이 긴장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현대캐피탈이 1순위 가져가고 뭐 이런 거에 주목하시겠지만 네. 그보다는 한국전력이 지금 데려간 선수 몇 면이 네. 알짜다. 알짜. 가장 알짜를 데려간 건 한국전력이다라는 또 평가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오죽하면 무슨 얘기까지 나오면 서재덕이 전역해서 자리 있겠냐? 아, 그건 서재덕 아니야. 선수도. 라는 그러니까 농담 삼아서 왜냐면 워낙에 지금 너무 농담했다. 살 못 뺀다는 가정하에 살 못 빼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한국전력이 박철우 선수가 왔고요. 네. 뭐 이승준 선수, 이시몬 선수 또 잘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김민혁 선수 받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또 임성진 선수도 왔고요. 얘네 날개 진짜 많다. 정말로 좋은 선수 구성이 됐어요. 한전에서 트레이드 할 수도 있겠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군대를 가는 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도 또 이렇게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군대 생각해도 자원이 저는 꽤 좀 돼. 많죠. 유승준 선수, 김민혁 선수는 여전히 어리고 임성준 선수도 젊고. 그래서 이 한국 전력이 컵 대회 반짝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많은 분들이 네. 할 수도 있는데 좀 그 반짝은 러셀한테 있죠. 그렇죠. 해당되는 것 같아요. 러셀한테. 그래서 이 장명철 감독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 반짝 왜냐면 사실은 감독으로서도 그 컵 대회 때 반짝했다라는 거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다른 팀 외국인 선수 안 나왔다고 니들이 우승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러셀도 안 좋다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어쨌든 첫 게임 제약은 괜찮았고. 그런데 만약에 다른데 이번 시즌 개막을 딱 했는데 러셀이 원래 연습한 대로 별로면 감독으로서도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 뭐 신동환님이 또 약하다는 미들 블로커도 그치, 안우재 옵니다. 네, 전역하고 얘네 선수 되게 많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한국전력을 약체라고 생각하는데 이 라인업을 보잖아요. 한국전력이 올 시즌에 약체라고만 볼 수 없는 팀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전력이 보면 어쨌든 감독이 구상하는 선수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래서 평가도 굉장히 제가 그 신인 드래프트 끝나고 장변철 감독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감독님이 만족스럽다라는 얘기를 탁 내놓으시니까 그러면 감독 입장에서는 어떻게 멤버를 짜놨는데 바꿀 수 없는 게 답답한 거지. 여기 맞아요. 있어서 얘 안 돼. 그럼 얘 되잖아. 그치. 이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지금은 그걸 바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저는 역설적으로 서재덕이 자리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이게 서재덕이 못한다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한국전력의 라인업이 좀 진짜 좋아졌구나. 탄탄해진 느낌이에요. 정말 좋아졌구나라는 거를 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KB랑 제가 항상 취재를 다니면서 했던 얘기가 KB랑 한전이 잘해야 V리그가 재밌어진다라는 남자부가 재밌어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한국전력은 진짜로 이제 올 시즌 할 수 있는 좀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팀도 굉장히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고 이제 그 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러셀이 컷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자칫 들뜨진 않을까, 자칫 꺾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이제 좀 관리해주는 좀 그런 거를 좀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김성현님이 한현 국내 선수보다 연봉 관리가 정말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안우재 선수가 오면 이 러셀 선수가 리시브를 안 해도 리시브가 되는 이상한 팀입니다. 예. 우재가 리시브 받고 속공 때리면 되겠네. 자기가 바꿔 때려. 뛰나가. 네. 한국전력까지 기대가 커집니다. 한국전력과 또 KB손해보험이 또 강해진 만큼 또 리그의 또 재미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예상해 봅니다. 여기에 네. 좀 한국전력 선수를 좀 넣을 계획이에요. 어떻게 뭐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네. 저희 잠시 쉬었다가요. 잠시 후에 판타지 드래프트로 돌아오겠습니다.